부모가 되어보니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다해 키운 내 자식들,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젊었을 땐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낳고 헌신하면서 금쪽같이 키웠는데 어느새 커버린 자녀들이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저 혼자 자란 것처럼 행동하면 서운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자식 농사가 쉽지만은 않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말과 마음을 알아주고 다가가는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나 잘되기만을 바라며 넘치는 사랑을 주신 감사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요.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앞길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놔 보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성인이 되고 내 품을 떠나 독립했다면 자식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은퇴 후 자식이 내 곁에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식 걱정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자식이 나에게서 독립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에게서 독립합시다. 그러나 대화가 끊겨선 안 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다가가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인이 된 자식이라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점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되 여러분의 방법을 강요하진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 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곧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보세요. 댓글을 통해 자식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모두 술술 풀리고 여러분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다해 키운 내 자식들,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젊었을 땐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낳고 헌신하면서 금쪽같이 키웠는데 어느새 커버린 자녀들이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저 혼자 자란 것처럼 행동하면 서운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자식 농사가 쉽지만은 않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말과 마음을 알아주고 다가가는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나 잘되기만을 바라며 넘치는 사랑을 주신 감사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앞길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놔 보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성인이 되고 내 품을 떠나 독립했다면 자식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은퇴 후 자식이 내 곁에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식 걱정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자식이 나에게서 독립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에게서 독립합시다. 그러나 대화가 끊겨선 안 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다가가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인이 된 자식이라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점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되 여러분의 방법을 강요하진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치료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곧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보세요. 댓글을 통해 자식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모두 술술 풀리고 여러분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차갑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에게는 짐처럼 느껴질까 연락하기도 망설여집니다. 요즘 길거리의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무수한 발걸음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인생의 절반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크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연락도 가끔씩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노후를 자식들이 책임져주는 시대는 끝났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요양원의 한 할아버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시더이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리.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지나간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기에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옛 추억과 의미 깊은 일들이 삶의 활력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 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 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억지로 타인에게 맞춰주려다가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물 흐르듯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못했던 운동도 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만 하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삶은 영원하지 않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차갑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에게는 짐처럼 느껴질까 연락하기도 망설여집니다. 요즘 길거리의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무수한 발걸음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인생의 절반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크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연락도 가끔씩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노후를 자식들이 책임져주는 시대는 끝났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요양원의 한 할아버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시더이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구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리.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지나간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기에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옛 추억과 의미 깊은 일들이 삶의 활력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 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 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억지로 타인에게 맞춰주려다가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물 흐르듯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못했던 운동도 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만 하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삶은 영원하지 않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저물면서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독사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과 노후 준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놀랍게도 아들보다는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하며 무슨 신주단지 마냥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받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꾹꾹 참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요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지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지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울 곳이 없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넋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존재인 아버지.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뜻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선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